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관련돼서 이제 로열티 얘기가 나오고 프리장에서부터 조금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원전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원전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한국 원전의 50년 방향성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라고 하시면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포인트를 아주 많이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디테일하게 꼭 잘 보시고 한 번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숙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게 해외 원전에 대한 로열티 관련돼서 논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5%대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얘기가 나온 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뭐 여러 가지 분쟁 속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소송이 취하가 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방해하지 않게끔 되고 최종적으로 한국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2기를 수출하면서 좀 커다란 호실적을 기대감이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노이즈가 나온 게 그 속에서 웨스팅하우스한테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박리담의 형식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고 가격 경쟁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체코 원전 수주였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은 문제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은 한수원이 지금 체코 원전에 수주를 하면서 미국한테 50년 동안 로열티를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수주를 하면서 미국 원전인 웨스팅하우스한테 1기당 9천억 규모에 대한 기자재 구입과 2,400억 가량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약속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1조 1,400억 가량에 대한 금액을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50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원전을 수출할 때도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SMR을 수출할 때는 미국 기술력을 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손 안 대고 코푼 형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자재가 나가고 기술료를 받고 이거는 수익성이 진짜로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한테 1조 1,400억이라는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을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기당 1조 1,400억인데 2기면은 2배 3기면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한수원이 추가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로열티도 줘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앞으로에 대한 원자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 박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까보면은 막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만 보더라도 아예 원자력 산업을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적이 다 박살이 나고 거의 이제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그 정책을 백지열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실적이 없다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수주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노이즈를 크게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디테일하게 실적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사업 규모가 2기를 수주를 하면서 26조 가량에 대한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한테 1기당 1조 1,400억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 2기를 수주를 했으니까 2조 2,800억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로열티죠. 그러면은 이 로열티를 지급을 했을 때에 대한 한국의 예상 이익률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 지금 EPC 설계 조달 시공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순이익률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8%에서 12% 순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간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예상 순이익이 26조 사업에서 10% 순이익률이 나오면은 2조 6천억 정도가 이제 순이익으로 나오면서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주를 받는 기업들은 또 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26조에서 기자재 공급을 하는 거기에 대한 수주 금액, 거기에 또 다르게 기자재에 대한 순이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겠죠. 이건 한수원이 가져가는 순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조에서 사업비로 빠지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급분에서 2조 2,800억이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매출이 26조에서 2조 2,800억을 빼고 나면은 23조 7천억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이익률 10%를 적용을 다시 해보게 되면은 원래 이익으로 봤을 때는 2조 6천억, 2조 6천억인데 웨스팅하우스한테 지급을 하고 나서 예상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조 3,700억, 약 2,300억 정도가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총 사업 금액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2,3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총 사업에 대한 수주 자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전 2기를 수주를 했을 때 2,300억 정도가 줄어드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이 사업 규모 자체가 수주 금액을 이번 레퍼런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더 높게 수주를 더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이즈는 그래도 단발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좀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체코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한테 기자재를 공급을 9천억 가량을 일단은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수혜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박스권을 깨지 않는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6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보유자분들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한국이 가져가는 수익이 2,300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캐파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수출을 하는 데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성장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랑 또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죠. 지금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있고 그거 분쟁을 덮기 위해서 로열티를 주기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건데 근데 이거를 협의를 하지 않고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분쟁을 걸면서 아예 체코원전 수주가 날라갔다라고 하면은 2,300억을 손실 보는 게 아니라 26조를 손해보는 겁니다. 26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레퍼런스까지 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절한 선에서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 기사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노이즈가 이어지면서 괜시리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사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기자들은 또 그런 정보들을 좀
자극적으로 쓴다고 해서 조회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 세일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보셔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사이클에 대한 전력 소모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파이,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유럽, 폴란드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추가적인 원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예상 실적에 대한 수혜는 얼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벤트는 제가 디테일하게 추가 정보 신청을 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신청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미래 성장성 전망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